요즘 한 건물에 치과 간판이 두세 개씩 걸려있는 걸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인터넷 검색하면 광고인지 진짜 후기인지 헷갈리는 글들만 나오죠. 여기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선택한 치과도 막상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마음이 안 편한데요. 괜히 갔다가 당하는 거 아닌가? 눈탱이 맞으면 어떡하지? 싶기도 하고요. 치과도 어쩔 수 없이 수익을 내야만 살아남는 구조 안에 있다 보니 치료를 더 권유하게 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특히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치료 건수나 실적에 따라 급여가 책정되는 구조가 많아서 과잉 진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과를 고를 때 몇 가지만 조심하면 내 치아를 지키면서 꼭 필요한 치료만 제대로 받을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12년간 치과 의사로 일하며 동료 의사들과 공유했던 정보를 바탕으로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치과 유형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홈페이지에 대표원장 정보가 없거나 실제로 대표원장이 진료에 참여하지 않는 치과입니다. 요즘 치과 홈페이지 보면 깔끔하고 세련되게 잘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꼭 하나 확인해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그 병원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대표자가 실제로 진료를 하는지입니다. 치과 홈페이지 맨 아래를 내려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나 대표자명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표 이름이 없거나 대표자가 따로 표시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이런 병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표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건 병원의 운영 책임이 불분명할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는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명의를 빌린 형태로 병원을 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의료법상 치과는 반드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피해가려고 다른 의사의 명의만 빌려서 병원을 여는 거죠. 이런 곳은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보다는 매출만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책임 소재가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치과를 고를 때는 대표자 이름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고 실제로 그 대표 원장이 환자를 진료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 병원 홈페이지를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맨 아래 하단을 보면 병원 사업자 등록번호와 함께 대표원장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죠. 부천점은 윤창민 대표원장 이름으로, 강남점은 이정백 대표원장 이름이 써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 메인이나 소개 페이지에서도 대표원장이 직접 진료를 맡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병원 홈페이지를 보면 진짜 이 병원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환자를 책임지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대표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대표원장이 진료하지 않는 치과들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진료하고 있지 않은 은퇴한 치과의사의 면허를 사오거나 빌려오는 거죠. 진짜로 그런 병원이 있어? 싶으시겠지만 있습니다. 이런 치과는 꼭 걸으셔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곳은 필요 이상의 치료를 권하는 치과입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마자 여기저기 다 충치네요. 이 치아들은 신경치료 해야겠어요 라고 말하는 치과는 주의하세요. 일반적인 치과는 항상 정확한 엑스레이 촬영과 검진 후에 진단하고 환자에게 현재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실제로 충치 진단에는 시각적 검사, 촉진, 엑스레이 분석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도 없이 바로 여러 치아를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 건 의심해봐야 합니다. 얼마 전 저희 치과에 오신 30대 여성분은 단순히 검진을 위해 다른 치과를 방문했다가 갑자기 5개 이상의 충치 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정밀 검사 결과 실제로는 경미한 충치 1개만 있었고 나머지는 단순 착색이었어요. 이런 과잉 진료의 가장 큰 피해는 건강한 치아 조직이 불필요하게 삭제된다는 점입니다. 한번 깎아낸 치아는 다시 생겨나지 않고 수복 치료를 하면 할수록 치아는 사실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치료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잉 진료를 피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큰 치료를 권유받았을 때는 왜 이 치료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저희는 항상 입안 사진을 촬영해서 모니터에 띄워놓고 환자분들께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엑스레이나 분해 사진 등의 증거를 보여주며 설명하지 못하거나 질문에 불편해하는 의사는 경계하세요. 또 중요한 치료는 다른 치과에 가셔서 한 번 더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곳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치료를 서두르거나 강요하는 치과입니다. 치료 전에
환자의 현재 상태, 필요한 치료, 그리고 그 치료에 대한 예상 비용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치과는 피하셔야 됩니다. 치과 치료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여러분 건강에 직결된 의료 행위예요. 치과 치료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여러 가지의 치료 방법이 있고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크라운이라고 하는 치아 전체 덮어 씌우기와 인레이라고 하는 치아 부분 떼우기 중에서 어떤 것이 적합한지, 각각의 내구성은 어떻고 비용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드려야 되는 거죠. 특히 임플란트나 교정처럼 치료기간이 길고 고가의 치료를 권할 때 충분한 설명도 없이 빠르게 결정을 유도하는 치과는 경계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위생관리가 미흡한 치과입니다. 치과 감염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예요. 모든 기구는 환자마다 멸균되어야 하고 의료진은 매 환자마다 새로운 장갑을 착용해야 하죠. 좋은 치과는 치료 도구가 어떻게 멸균되는지 물어봐도 자신 있게 보여주고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진료실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의사와 스태프들이 적절한 위생 프로토콜을 따르는지 잘 관찰해 보세요.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곳은 치과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치과 위생사나 스태프들에게 중요한 치료 과정을 맡기는 치과입니다. 치과 치료는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일부 치과에서 의사가 여러 진료실을 동시에 뛰어다니며 여러 환자를 겉핥기식으로 진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복잡한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디테일을 놓치기 쉽고 환자마다 다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치과는 의사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환자를 직접 진료하며 중요한 치료 과정은 반드시 의사가 수행해야 합니다. 물론 치과 위생사나 스태프들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건 정상이지만 전체 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직접적인 관여와 감독이 있어야 합니다. 치료 받으실 때 이 치료는 선생님께서 직접 해주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치과를 찾는 저만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의사의 전문성을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치과는 다 같은 치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치료하는 부위와 방법에 따라 교정 전문의, 치주 전문의 등 치과에도 세부 전문 분야가 나뉘어 있습니다. 필요할 때 분야별로 전문의가 협진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의 자격증은 대기실이나 홈페이지에 보통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치과 의사가 설명할 때 사진이나 모형, 그림 등을 활용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지 보세요. 환자 교육에 신경 쓰는 치과는 대체로 진료의 질도 높습니다. 셋째, 디지털 장비, 구강 스캐너라든지 아니면 치과용 CT 등을 활용하는 치과가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비가 있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까 의사의 설명 방식과 함께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치과가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가격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치료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적정한 치료와 신뢰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의사입니다. 또 유명한 대형 치과가 항상 좋다라는 오해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지나치게 대형화된 병원보다 의사의 임상 경험과 협진 시스템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번 치료받으면 평생 간다라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어떤 치료든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가 필요하고 소홀히 하면 좋은 치료를 받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절대 가면 안 되는 치과 유형 5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좋은 치과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복잡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도록 예방에 신경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정기적인 검진과 스케일링으로 큰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게 치과에선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6개월에 한 번 혹은 그것보다 더 자주 받는 것도 치아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년에 한 번 건강보험이 된다는 거지 권장 주기는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치과 이야기 류준성 원장이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건강한 치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